안녕하세요, 하지윤입니다. 2019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고 또 하시는 일마다 모두 다 잘 이뤄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 이것 하나는 꼭 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계획 세우기입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다가오면 내년에는 내가 어떤 것들을 좀 해야지, 올 한 해는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이뤄야지 하면서 1월달 되면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한 해를 또 보내게 되는데요. 또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올 한 해는 내가 이렇게 보냈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못했는데 하면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고 뿌듯한 부분도 있고, 네, 이렇게 매년 새해가 다가오면 리프레시 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계획 다 세우셨나요? 네, 세우긴 했는데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된 계획을 잘 세웠는지, 실제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신년계획 세우기라는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지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성향이 그렇기도 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야지 하면서 습관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성향이 계획을 세워야 좀 편안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험 다가오면 우리가 대부분 벼락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처럼 2주 전에는 제가 시험 공부에 대한 이제 그 범위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하루의 시간을 이제 시간대별로 구분하고 그 시간대별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제가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습관화되면서 일을 할 때에도 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꼼꼼해야 되고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좀 더 습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계획을 세우면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계획 세운 것들을 진짜 얼마나 했는지 볼 수 있어서 스스로 좀 성취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계획 세운 걸 잘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또 이런 것들을 못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잘 실천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큰 것부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세분화하면서 작은 것으로 구분지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요, 나는 여행 가서 사진도 찍고 뭐도 먹고 해야지 보다 나는 언제 갈 거고 어떤 여행지를 갈 거고 그럼 그 여행지에서 꼭 봐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세분화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인데요. 무엇이든지 좀 큰 분류에서 작은 분류로 세분화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선 새해 계획을 세우기 전에요,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보다 내가 작년에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 했던 일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중에 내가 올 한 해는 꼭 해야겠다 하는 것들을 좀 체크해서 리스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아낸 그 리스트와 함께 이제 올 한 해 해야 되는 것들을 적어 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못했지만 올해 해야 하는 것, 그리고 2019년이 되면서 새롭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적어 보시고요.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구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선순위를 구분할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오면 좋고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중요한 것들은 이제 월별로 이제 프로젝트 형식으로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1년간 해야 하는 일들로 작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월별로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것들이 12개가 넘어간다 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가지만 하기보다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은 그 리스트들을 보면서 1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어떠한 것들을 몇 월에 분포를 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월별로 여러분들이 꼭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차가 있으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내야 하시고 아니면 자동차 세금을 내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월 하는 것들이 있죠. 세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명절 연휴에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찾아뵙거나 아니면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혹은 여러분들 여행 가야 하는 계획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인들이나 가족들 아니면 이제 중요한 사람들의 이벤트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을 한번 작성하시고 아까 우리가 리스트에서 작성한 것들 중에 매월 해야 하는 것들을 그 월별로 분포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2019년에 매월 해야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일을 작성을 할 때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게 나를 위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을 하고 있다면 일과 관련된 내가 어떤 커리어를 쌓을 것이고 어떤 실적을 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성장을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목표나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고요. 학생이라면 내가 학업을 어느 정도 성취해야 하고 그것들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요즘에는 파트타임도 많이 하시고 자격증 취득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면 올해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 그 일정에 맞추어서 미리 공부해야 되는 기간들도 계획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가족 간의 계획 그리고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을 같이 구성을 해두시면 오히려 라이프가 밸런스 있게 계획을 이루면서 이뤄나갈 수가 있고요. 만약 회사를 다니지 않고 난 학생도 아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내가 이뤄내야 하는 어떤 업적 같은 것들이 있겠죠. 나는 올 한 해 어떤 공부를 할 거고 아니면 나는 올해 그리고 적어도 월에 한 권 정도의 책은 읽겠다. 같은 나만의 무언가 나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면 좋겠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기보다는요. 이런 다양한 분야 다양한 파트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리스트업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책 한 권 읽는 것도 너무 힘든데 한 달에 4-5권을 읽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들은요. 오히려 계획이 나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권 정도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그것이 조금 익숙해지면 계획은 어느 정도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권씩 3개월을 했다라고 하면 한 달에 2권, 3권으로 여러분들이 양을 늘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몇 번 하면 좋고 스쿼트를 몇 번 하면 좋고 이런 다양한 이제 운동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찾는 기간이라 생각하시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매일 30분 정도 생각을 해서 내가 적어도 30분 정도는 건강에 좀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너무 큰 목표나 너무 광범위한 계획 아니면 내가 계획이 너무 많다 보면 그것들을 이뤄내는 그 실천 과정이 조금 더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리스트업을 해보시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분하시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난 실천을 하고 싶다, 진짜 난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기록입니다. 기록을 보통 이제 PC로 작업을 해서 파일로 만들어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포스트잇으로 옆에 붙여 두시는 분도 계신데요. 가장 좋은 것은 항상 매일 볼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플래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플래너에도 종류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생활에 좀 필요하고 나에게 좀 적합한 것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써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죠. 예, 저도 슬리피 바인더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플래너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저는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편안하게 그리고 내가 항상 소지할 수 있는 그런 크기를 찾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저도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제가 사용한 다이어리고요. 올 한 해도 스타벅스 다이어리로 여러분들 2019년을 보낼 예정입니다.
스타벅스에서는 다이어리를 좀 다양한 포맷으로 만들어줘서 내가 이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포맷을 찾아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사용했던 제 다이어리를 보시면요. 보통 이렇게 월별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 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월별로 여기 보시면 이제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죠. 포스트잇은요, 그 달에 꼭 해야 하는 것들을 한 3-4가지 정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 이 월간 일정 외에 이 옆쪽에 있는 이 내용들은 그 달에 해야 하는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실제로 한 것들은 체크를 하고 하지 못했는데 다음 달에 꼭 해야 하는 것들은 그 다음 달에 넘겨서 또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잖아요. 그럴 때 이 연말에 내가 어떠한 것들을 했고 못했는지, 그리고 월별로 좀 자세하게 일정을 적어 놓다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다이어리를 작성을 할 때도요, 보시면 이제 월별로 이렇게 이제 일정들을 다시 써놓고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그 달에 해야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일기나 아니면 좀 그날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뒷면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뒷 양식은 이제 스타벅스는 이제 다이어리 색상별로 다르게 포맷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에 맞추어서 방식대로 선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년 내가 한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어리를 기록을 하시거나, 나는 수첩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고 좀 가볍게 뭐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메모 앱을 활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에버노트를 사용을 해서 일정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이어리에 작성한 것들을 에버노트에도 동일하게 작성을 해두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실제로 한 것과 하지 못한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록은 찾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지만 모바일 앱에서는 검색을 해서 바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직관적으로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장단점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운 계획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요.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가정, 그리고 나의 일, 아니면 내 개인, 건강,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조금 더 라이프의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도록 한 해 계획을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